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밤 10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타일랜드 북쪽에 있는 탐루앙 동굴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오늘 오전에 잠수부가 산소통을 고립된 소년 축구단 쪽으로 전달해주고 돌아오는 가운데 산소 부족으로 의식불명이 되었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해군 잠수 요원이었는데 전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역을 했다가 다시 자원해가지고 이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천안함 시신 구조 작업 때 한주호 준이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사망한 것이 생각됩니다. 그때 한주호 준이는 이분이 워낙 고참인데 아주 이 잠수 요원들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원해가지고 상관을 설득해가지고 가서 잠수를 하다가 그렇게 운명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잠수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13명의 이 소년들 그리고 코치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입구에서 고립되어 있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는 데까지 왕복하는데 11시간이 걸린답니다. 잠수부들이 그 좁은 깜깜한 동굴의 물속으로 요리조리 피해 들어가서 좁은 협로를 지나가서 가는데 6시간, 또 돌아오는데 5시간이 걸린답니다.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문제는 지금 일요일부터 비가 온답니다. 그것도 폭우가 온다네요. 여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지금 산소가 줄어들고 있답니다. 산소. 보통 21%가 정상인데 지금 15%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동굴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산소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15%까지 내려가는데, 더 내려가 버리면은 아주 위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줄어들고, 또 일요일에 폭우가 예상돼서 오히려 지금 물이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우가 오면은 그 동굴 근방에서 이 물통이라고 그럽니까? 구멍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개울이 외부에 있다가 갑자기 물이 동굴 속으로 쏟아 들어와 가지고 동굴을 완전히 꽉 채우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대충 3가지인데, 하나는 말하자면 무리를 해서라도, 이건 굉장한 무리죠. 지금 수영도 못하고 스쿠버 다이빙은 해본 적도 없는데 가르쳐 가지고 한 2명 내지 3명의 프로 다이버가 아이들 하나를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물속을 주로 헤엄쳐서 데리고 나오겠죠. 그것도 1~2시간도 아니고 6시간 걸린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요 섬처럼 육지가 솟아 있는 데 있으니까 거기서 좀 쉬고 또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햇볕도 들지 않는 깜깜한 속을, 더구나 진흙이 막 묻어 있는 그 속을 통과해 가지고 그 쇠약한 아이들을 과연 데리고 나올 수 있느냐, 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이 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비가 언제까 9월에 끝난답니다. 그럼 4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 사이에 그러면은 비가 더 많이 오고 무슨 외부에서 물이 들어가면은 꽉 차버리면 그럼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위험을 무릅쓰고 4개월 동안 기다릴 수가 있느냐?
또 하나는 외부에서 이 구멍이 없는가 싶어서 이리저리 지금 찾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동굴로 들어가는 어떤 통로, 꿀뚝 같은 통로를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방향이 이건 시간도 없고 기다려도 더 악화될 가능성도 많고 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데리고 나온다. 말하자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다. 그 동굴, 물찬 동굴을 수중에서 헤엄쳐서 데리고 나오는 이쪽으로 지금 선택이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울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산소통을 가져다 주고, 의료품을 가져다 주고, 또 거기 한 4, 5명이 항상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스쿠버 다이빙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아주 몸이 쇠약하다 그래요. 쇠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기가 줄어들면은 잘못하면은 이 의식이 몽롱해진답니다. 마치 우리가 3,000m까지 올라가면은 그 고산병을 앓듯이 그렇게 될 때 그 상태에서 과연 데리고 나오는 게 가능하겠느냐?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나이가 11살에서 16살 사이입니다. 16살 사이인데,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아무리 생각해도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모험하는 수밖에 없다. 모험을 하는 수밖에 없다. 시간도 촉박하다. 시간 촉박하고 산소가 줄어들고 물이 더 차오를 수도 있다. 더구나 일요일 날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순직한 사람은 태국 왕이 직접 장례식을 지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서 구조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인원으로 한 1,000명쯤 됐네요. 1,000명인데 뭐 세계 여기저기에서 지원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현장 상황에 맞아야 되죠. 맞아야 되니까 너무 또 지원이 많이 쏟아지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구조 작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는 겁니다. 그 현장에 가지 않고 먼 데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뭐 아주 신출귀몰하는 구조 방법이 있지만은 실제로 딱 당면 해버리면은 몇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입니다. 물 속으로 사람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그리고 햇볕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암흑입니다. 물속에다가 암흑입니다. 그리고 통로가 좁아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 동굴이 크게 됐다가 또 좁아지는 데는 한 사람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은 짊어지고 있는 산소통이 걸릴 정도로 그런 협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협로를 통과하는데 혼자서 지금 프로 잠수부가 그 일을 하다가 산소 부족으로 죽을 정도니까 그 협로를 어떻게 하면 아이를, 물론 한 2명 내지 3명이 붙어가지고 아이 하나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 하나를 어떻게 끌고 나오느냐. 물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게 패닉이에요. 패닉. 공황 상태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해군 제독 출신이 지금 전체를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작업을 하는 현장을 저도 기자로서 취재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컨대 백화점 붕괴된 그 직후에 바로 제가 그 근방에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바로 그 무너진 현장에
한 30분 뒤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995년이었죠. 95년 여름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삼풍백화점, 그 고층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무너졌으면 뭔가 이렇게 돌무더기가 쌓여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다 지하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하가 깊으니까 무너지는 그 무게가 그냥 해서 밑으로, 땅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지상에는 뭐 남아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사람이 갇혀서 뭐 죽어 있었습니다만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참 위험하다는 생각. 이 사고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얼마나 치명적이냐. 9.11 테러 때 그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엘리베이터를 탔던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막 영화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구조 작업을 하면은 돕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돕겠다는 사람. 삼풍백화점 때도 그날 방송이 나가자마자 수십 명이 나름대로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뭐 로프도 가져오고 뭐 사다리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돕겠다는 사람이 현장에 수십 명이 오는데 이게 또 혼란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돕겠다는 사람은 참 선의를 가지고 오는데 그 현장 상황에 맞지 않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몇 사람은 지하에 갇혀가지고 한 10일, 20일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 중간중간에 방송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텔레비전에 나온 그 타이 소년들의 해맑은 모습, 그래도 웃음을 띠면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그 장면이 너무 머리에 박혀가지고 이건 남의 일 같지가 않고 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제가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한다고 생각하고 이 13명의 소년 그리고 코치가 무사히 이 굴 바깥으로 구조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계속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